자, 웹페이지에서 자주 보시는 더보기를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더보기는 HTML에다가 순수하게 짜서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JSON 파일에서 미리 목록을 쫙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부만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더보기 하면 뒤에 걸 이렇게 불러오는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요. 다 지금 예제에서는 다 로드가 돼서 뒤에 더 이상 불러올 게 없으면 로드 모어 버튼 자체가 사라지는 것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얘를 하려면 JSON 문법 get JSON에서 JSON 파일 안에 있는 걸 불러와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예제는 좀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예제의 데이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라고 해서 컨텐트 JSON 지금 다운받으신 거의 JSON 파일을 보시면 똑같아요. 같은 JSON 파일인데 타이틀만 일단 불러와서 더보기를 구현해 보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건 여러분이 아까 했던 거하고 같은 방법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들의 항목 하나하나를 불러와서 기존에는 열자마자는 요것뿐이 없었는데 거기 뒤에다가 아까는 좀 다릅니다. 아까는 한꺼번에 그냥 짠 해서 30개가 있으면 30개를 짠 보여줬다면 지금은 30개가 다 있는 거에서 앞에 10개만 보여주고 클릭을 한 다음에는 그 이후에 11번부터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이렇게 찾아서 넣어도 되고, 그 다시 클릭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18번까지 로드했으니까 19번, 20번, 30번 그 뒤에 거를 다시 가져와서 HTML에다 넣어주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요. 자, HTML 구조 뭐 똑같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운받으신 거의 베이스 파일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URL이 비어 있다고요. 이렇게 비어 있는데 우리가 저 load more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일정 부분만 로드를 한 다음에 뒤에 추가하는 식으로 작성을 한답니다. CSS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CSS 열어보시겠습니다. CSS도 보면 이제는 li에다가 플롯을 걸어서 가로 배열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네 번째마다가 오른쪽에 마진이 똑같이 생기면 얘가 한 가로행 안에 4개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네 번째마다는 마진을 빼서 4개씩 나오도록 해놨어요. 얘들마다는 하나하나 다 뭐가 있냐면 fade in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게 오퍼서트가 0에서 1로 바뀌게끔 나타나게 CSS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얘를 없애는 것도 좀 전에 예제와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JSON 파일은 아까와 똑같고 중괄호로 해서 값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아까와 유사할 겁니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JS 폴더 안에 main.js를 열어보실게요. 변수명 우리가 어디에다가 종국에는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이 UL에 UL 사이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채워줄 거라고요. 리스트를 채워줄 거니까 요거 변수명 잡아야 되겠어요. id든 클래스명이든 변수로 잡아서 지정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누굴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이니까 버튼을 클릭하면이니까 버튼도 변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가보죠. 컨테이너 해서 클래스명 갤러리를 변수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도 있어야 되니까 버튼도 변수로 지정할게요. 로드 모 btn 버튼으로 해도 되고, HTML에 보면 얘가 이름이 있어요. 클래스명 로드모 또는 id가 있습니다. 저는 클래스명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얘를 클릭할 때 로드모 해서 클릭을 할 때 몇 개씩 불러와서 추가를 할지 초반에 개수가 필요해요.
초반에 개수를 넣을게요. 변수명 add item count라고 해서 16개씩 넣어 보려고요. 자,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전체가 몇십 개가 있든 간에 맨 처음에는 로드 하자마자는 열어줄 게 있는데, 맨 처음에는 add라는 변수에다가 0을 추가할 거예요. 아직 클릭해서 더보기를 안 했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더보기 할 숫자가 맨 처음에는 0입니다. 그러다가 클릭하면 저 add는 한번 클릭하면 16개씩 넣는다니까 요게 add가 16이 됐다가 또 클릭하면 add가 32가 됐다가, 그래서 얘가 왜 필요하냐면 마지막에 다 로드하면 리스트 항목을 다 로드하면 리스트 항목을 모두 로드했을 때 저 로드 btn 더보기 버튼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더보기 버튼을 사라지게 하려면 지금 몇 개를 추가했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몇 개가 추가됐는지 그 숫자를 여기에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누구랑 같으면 여기 안에 제이슨 파일에서 불러와서 배열로 만든 그 배열 안에 있는 개수와 만약에 이 개수가 일치한다면 다 봤다라는 얘기니까 로드 뭐라는 버튼이 사라지게 할 용도로 얘를 만들었다고요. 더보기 버튼을 사라지게 하려고 할 용도로 지금 몇 개가 현재 추가해서 로드한 개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 줄여버리고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겠죠? 버튼을 클릭해서 로드된 개수라고 하면 되겠다. 추가해서 버튼을 클릭해서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된 항목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항목수가 뭐랑 일치하면 제이슨 파일에서 불러와서 배열 안에다 저장되어 있는 값과 일치하면 더보기 버튼을 사라지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아까 배열을 우리가 만들었죠. 엘리먼트라는 배열을 만든 것처럼 여기도 all data라고 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빈 배열이죠. 맨 처음에는 제이슨 파일에서 어떻게 불러와서 이제 여기다 차고차고 푸시를 이용해서 밀어 넣을 거라고요. 아까 엘리먼트하고 똑같은 변수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들을 쭉 저장을 했어요. 한 번에 로드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8로 줄일게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얘가 jQuery 다 로드되면 할 일의 펑션입니다. 문서가 로드되면 할 일, ready 되면 할 일, ready가 더 낫겠군요. ready 되면 할 일 해서 여기가 끝난 상태예요. 자,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하나씩 추가를 하겠다고요. 그러려면 일단 제이슨 파일에서 값들을 불러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제이슨 파일을 어떻게 불러온다고요? 제이슨 파일은 jQuery에서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는 건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get 해서 get json 하고 다 대문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파일의 경로, 불러올 파일의 경로가 있고 여기에 파일 경로가 있고 이 파일을 다 불러와서 할 일이 있다고요. 다 불러오면 할 일이 있다고요. 이게 제이슨 파일의 문법이었습니다. 지금 할 일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할 일을 함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지금 파일을 불러와서 할 일이라고 하는데 할 일이 좀 복잡해서 함수를 만든대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대로 아래로 내릴게요. 자, 파일은 어디 있냐면 지금 이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불러오려고 하는 데이터 폴더 안에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 파일 main.js가 이 코드 전체가 어디에서 해석돼서 보여지는 겁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해석돼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 코드가 있는, 이 코드가 어디에 있는 거랑 똑같아. 여기 이 스크립트, 이게 만약에 경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쓰신 게 여기에다가 쓴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HTML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불러고 하려는 제이슨 파일이 어딨냐라고 경로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CSS의 경로가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얘가
파일이 어디 있다고 HTML 구조를 보면 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덱스 파일에서 얘를 불러온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이 인덱스가 있는 곳이 사이트의 루트라고 했어요. 루트 안에 데이터 폴더 안에 컨텐트 제이슨을 불러온다고요. 사이트의 루트는 점 찍고 슬래시라고 했고 데이터 안에 컨텐트 제이슨을 불러온다고요. 이렇게 불러오고 얘 파일을 불러와서 할 일은 함수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함수의 이름은 initialize init gallery라고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쓴 건 어떻게 쓴 거랑 똑같은 거냐면 주석으로 처리를 해드리면 파일을 불러와서 할 일은 이렇게 한다잖아요. 파일을 불러와서 할 일, 여기서 할 일은 어떻게 쓴다고? 할 일은 펑션 해서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요게 우리가 변수명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만약에 이런 변수명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펑션 이름이 있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펑션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여기에 들어오면 요거 자체를 다 누구로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함수명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고, 함수명을 쓰실 때는 뒤에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 함수를 어디에 여기에 실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할 일 해서 지금 함수 이렇게 함수를 돌리는데 이렇게 할 바에야 얘가 통째로 요걸 어떻게 줄일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함수명만 적으면 이거하고 똑같이 쓴 거라고요. 요게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nit gallery라고만 하면 요거를 줄여서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할 일을 적어야 되겠죠? 펑션 init gallery가 할 일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펑션 init gallery가 할 일은 우리가 얘 JSON 파일을 불러와서 할 때 주석을 또 써야 되겠네. 잠깐만요. 우리가 JSON 파일의 문법이 어떻게 됐었어요? 여기에서 아까 할 일이라고 할 때에 펑션에서 이 안에 있는 거에 순번을 물고 들어와서 순번마다 0, 1, 2, 3 가지고 뭘 하려면 i라는 걸 물고 올 수 있다라고 했고, 두 개를 쓰면 이렇게 매개 변수 하나만 쓰면 저 제이슨 파일에 있는 걸 몽땅 가져와서 할 일이라는 거고, 매개 변수 두 개를 쓰면 뭐냐면 앞에 있는 건 인덱스 번호고 뒤에 있는 건 하나하나의 아이템이었다고요. 데이터하고 우리가 좀 전에 예제에서는 우리가 아이템 이런 식으로 썼었죠. 이번에는 얘를 데이터라고 할 거라고요. 하나하나마다 인덱스 번호를 물고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그냥 통째로 안에 있는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오겠다고요. 이렇게 불러오고 여기에 할 일 이렇게 되는데 그 할 일이 얘라고 하니까 이렇게 갤러리라고 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할 일, 이 함수는 얘를 물고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렇게. 그럼 이 함수가 할 일은 요거 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줄여 쓰지 않고 제가 썼다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여기 안에다가 함수를 적을 건데 지금 이거를 별수로 똑 뗀 거라고요. 별도로 똑 떼서 여기다 적는 거니까 얘 제이슨 파일에서 물고 들어온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고요. 이 함수는 제이슨 파일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할 일에서는 그 안에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물고 들어와야 돼요. 안에 있는 거 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요. 그럴 때 이걸 물고 들어서 얘를 쓸 거니까 그냥 합쳤을 때는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일단은 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냐면 변수명 all 데이터는 위에서 우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카피해 올게요. 여기에다가 뭘 저장하겠다고? 얘를 한꺼번에 다 일단 저장을 할게요.
아까는 우리가 하나하나마다 가져와서 저장을 했었지만 이번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일단 all 데이터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럼 all 데이터에는 뭐가 있을까? 콘솔에 한번 찍히나 볼까요? 콘솔 로그 all 데이터. 여기 파일에 불러오는 게 성공하면 할 일 해서 이 함수가 작동하고, 이 함수는 여기 안에 항목들을 데이터로 물고 들어와서 데이터를 all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했대요. 그러면 이 all 데이터라는 변수명 안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나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브라우저에서 40개나 있네요. 40개 항목이 뭐로 들어와 있습니까? array에서 배열로 들어와 있다고요. 확인되셨어요? 데이터를 통째로 어디에 넣었어요? all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다고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버튼을 맨 처음에 열자마자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보이게 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까지는 보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 거 이렇게 추가를 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까지는 다 돼 있으니까 이제 그 뒤에 거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겠다고요. 이게 지금 8개씩 추가를 하겠대요. 봅니다. 메인젯에 다시 와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콘솔 잠깐 주석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누구를 클릭할 때마다 로드 모어라는 얘를 클릭할 때마다 할 일이 있대요. 그걸 먼저 한번 써볼게요. 얘를 클릭할 때마다 할 일이 있다고요. 클릭할 때마다 할 일, 이렇게 할 일이 있다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할 일을 적을 건데, 할 일은 누구를 돌릴 거냐면 add item이라는 함수를 돌릴 겁니다. 클릭하면 버튼의 요 로드모어의 btn을 클릭하면 할 일에다가 함수 얘를 쓰겠다는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다고요? 좀 전에 봤잖아요.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온 클릭하면 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고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다시 써보면, 아까 init 갤러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클릭하면 할 일 펑션 안에다가 할 일에다가 얘가 적혀 있었으니까 이거를 요 클릭해서 할 일 얘는 어떻게 줄일 수 있다고요? 얘가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요. 두 개 다 같은 말이라고요. 더 풀었으면 얘는 원래 어떻게 됐었습니까? on 이벤트를 걸어서 클릭 이벤트가 생기면 할 일이었다고요. 저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줄일 수 있대? 이렇게 얘처럼 줄일 수 있대요. add item이라고 하는 함수가 할 일을 아직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줄이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얘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수명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요. add item 이렇게 돼 있는 걸 또 어떻게 줄인 거야? 이렇게 줄였다고요. 이것도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단계를 더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겠다고요. 자, 그래서 버튼을 클릭할 때 할 일에서 add item이라는 함수가 돌아가야 된대요. 자, 이 add item이라는 함수가 할 일은 뭐냐면 열자마자 또는 클릭을 했을 때 몇 개씩 로드를 하는데 8개씩 추가한다고 우리가 적어놨어요. 위에서 8개씩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열자마자 완료본을 보면 제이슨 파일을 해석해서 실시간으로 서버에 있는 것처럼 화면에 렌더링해서 보여줄 수 있는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라고 했으니까 얘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클릭도 안 했는데 이미 16개가 추가가 되어 있다고요. 클릭도 안 했는데 아이템을 추가해주는 역할, 지금 클릭했을 때 아이템을 클릭해주는 역할은 누가 한대요? 함수명 얘가 한대요. 그러면 클릭도 안 했는데 얘가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클릭도 하지 않았지만 이 함수가 한번 작동해야 된다고요. 클릭하지 않아도 한 번은 얘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언제? 열자마자 아이템 추가하는 거라고요. 얘는 클릭했을 때 아이템을 추가하자는 얘기고.
자, 그러면 add 아이템이 도대체 뭔 일을 하는 건지 이제 적어 볼까요? 지금 헷갈리니까 여기까지가 어떤 함수? init 갤러리가 할 일 함수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 적어 볼게요. 이제 add 아이템이 할 일을 적어 보자고요. 펑션 add 아이템이 할 일. 자, add 아이템이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또는 열자마자 아이템을 8개씩 추가를 해줘야 돼요. 8개씩 추가해준 역할을 이 add 아이템이라는 함수가 해야 한답니다. 8개씩 추가를 하려면 일단은 8개를 클릭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추가하는 게 아니라 8개를 한 묶음으로 다시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넣어주는 걸로 할 거라고요. 우리가 이전에 메이소니를 돌리는 라이브러리에서도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빈 배열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푸시로 해서 밀어 넣어서 전체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어디에다가 HTML에 넣어줬었다고요. 지금도 한꺼번에 8개씩 클릭할 때마다 또는 열자마자 얘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빈 배열을 하나 만들겠다고요. 똑같이 만들죠. 엘리먼트라는 빈 배열을 만들게요. 엘리먼트라는 빈 배열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값들을 넣어줘야 되겠는데 요번에는 이치를 안 써요. 왜 이치를 안 쓰냐면 모든 데이터가 이미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all 데이터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콘솔에서 넣어봤더니 여기 안에 40개의 항목이다 라고 해서 array 40이라고 찍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40개 중에서 맨 앞에부터 내가 지정한 숫자까지를 가져와서 어디에 엘리먼트에 넣어줘야 된다고요. 배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몇 번째부터 몇 번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엘리먼트에 넣어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배열 안에서 순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값까지의 값을 가져오는 게 뭐였냐면 슬라이스가 있었어요. 자, 슬라이스의 사용법은 어땠냐면 a 슬라이스 0, 2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였냐면 A라는 A 배열에서 0번째부터 2번째 전까지의 값을 가져온다고요. 반환한다 또는 가져온다 였습니다. 그럼 0, 1, 2라고 하면 만약에 A라는 배열이 변수명 A라는 배열에 값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라고 한다면 변수명 B에 이렇게 하겠대요. 그럼 변수명 B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 입니다. 변수명 A의 배열이 0, 1, 2, 3, 4, 5 5개를 배열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0번째부터 2번째까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열의 인덱스 번호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배열의 인덱스 번호는 얘가 0번,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슬라이스는 어디까지의 값을 가져오는 거냐면 여기까지의 값을 가져와서 변수명 B에다가 지금 저장한다라고 한 거라고요. 슬라이스 요 뒤에 거 숫자까지가 아니라 그 바로 전까지의 숫자를 반환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슬라이스 배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져오는 거였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열자마자 몇 번째를 가져와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를 가져오는 거래요.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8번째 바로 전까지라고 하려면 숫자는 뭐 의미가 없지만 자, 슬라이스 2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그대로 써보면 우리는 지금 변수명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변수명을 하나 더 만드는데 변수명의 이름은 위에다가 안 적어놨었나? 변수명 하나 더 적을게요. 변수명 슬라이스드 데이터
dat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죠. 자, 슬라이드라는 거 안에는 지금 얘가 이 B가 슬라이스드예요. 이 B가 슬라이스드라고요. 그러면 이 A는 누구예요? A는 all data라고요. 이 A는 all 우리의 변수로 다시 대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A는 all data고 slice data는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우린 몇 번째까지 가져오겠다고? 이 all data 안에서 몇 번째까지? 여기에서 8번째라고 하면 8개까지 하려면 여기가 9이 돼야 되겠네? 그래야 8개씩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9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위에 8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얘한테 1을 더하느니 애초에 얘를 9라고 할게요. 그러면 몇 개씩 추가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8개씩 가져와서 추가하겠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요거를 9로 바꿀게요. 자, 그럼 9라는 변수가 어디에 저장돼 있습니까? 여기에 저장돼 있다고요. 그러면 몇 번째 전까지? 9번째 전까지의 값을 가져온다 라고요. 어디에서? all data라는 배열에서 0번째부터 9번째 전까지의 값을 가지고 와서, 즉 8개의 항목을 가지고 와서 어디 변수에 저장했대? 슬라이스 데이터 안에 저장했대요. 밑에 써볼까요? 이제 그러면 슬라이스 데이터는 변수명 이미 잡았으니까 거기에는 all 데이터에서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0부터 0이 어디 저장되어 있죠? 변수명 0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변수 만들었어요. add에다가 해놨지 않습니까? add 이걸 가져온다고요. 에다가 몇 개까지? 8개까지니까 9라고 저장되어 있던 변수명 가져온다고요. 자, 그러면 슬라이스 이 누구? add 아이템이라는 이 함수가 작동을 하면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냐면 all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8개의 항목이 슬라이스 데이터 안에 저장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거 저장 왜 했습니까? 우리가 얘를 어디에 넣어주려고? UL에 li로 넣어주려고. li. 여기에 지금 li 해서 리스트가 8개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리스트는 0번째부터 얘한테 저장되어 있다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얘를 왜 가져왔습니까? 슬라이스 데이터 안에 있는 걸 누구한테 넣으려고? 슬라이스 데이터 안에 있는 걸 어디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얘한테다가 ML에서 여기에 넣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UL의 UL 사이에다가 일단 작성해 볼게요. 지금 얘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는 끝까지 가본 다음에 고칠게요. 자, 슬라이스 데이터 안에는 배열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콘솔에서 여기에 뭐가 저장되어 있나 확인해 봅시다. 콘솔 로그해서 슬라이스의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all 데이터에는 아까 40개가 저장이 돼 있었는데 이것 다시 주석을 살려볼까요? 아까 all 데이터 안에 있는 걸 콘솔로 찍어봤고요. 두 군데 콘솔이 나올 거예요. 값이 얘랑 그리고 누구랑 지금 요것도 슬라이스의 데이터에는 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콘솔로 찍어보려고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실게요. 자, 이제 보고 있고요. 콘솔에 찍어볼게요. 자, 콘솔에 보면 자, all 데이터 안에는 40개가 있고 그 다음에 array 안에는 9개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네요. 잠깐만요. 8개씩 한다고 했는데 0번째 하나, 둘, 셋, 넷 0번째도 카운트가 되니까 요거를 위에 다시 8로 바꿀게요. 9까지 하면 9의 이전까지 하면 8이고 8이면은 앞에 있는 0구 카운트가 되니까 9개가 되니까 얘를 8로 다시 바꿀게요. 그러면 8번째 이전 얘가 이렇게 다시 해보면 5, 6, 7, 8, 9라고 한다면 인덱스 번호가 0, 1, 2, 3, 4, 5, 6, 7, 8, 9, 8 여기까지 8 이전까지가 몇 개예요? 얘가 8개라고요. 8 이전까지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네, 숫자가 살짝 헷갈렸어요. 자, 인덱스 번호 얘가 8이고 8번째 앞에까지의 개수니까 8개의 항목이 어디에 슬라이스 데이터에다가 저장이 돼 있을 거라고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세로 고침 F12 그렇죠. 올 데이터 안에는 이렇게 40개가 저장이 되어 있고 array에는 8개가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콘솔 화면을 보면 이제 8개의 항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배열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해서 타이틀부터 이미지까지 다 있다고요. 우린 여기 있는 게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만 필요해? 지금은 타이틀만 필요하다고요. 이 타이틀만 가져와서 뭐로 만들어야 돼? 리스트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li 안에 a 태그 안에 타이틀이 있어서 저 타이틀을 클릭하면 이 타이틀의 상세 페이지로 가는 컨셉이라고요. 그렇게 짜야 되니까 HTML에다가 가상으로 만들어 보죠. HTML에다가 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들어와야 되나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석으로 처리해서 볼 거예요. 여기에서 리스트가 어떻게 들어와야 돼? li에 클래스명은 우리가 CSS에서 얘들마다 플롯을 걸 때 CSS에서 클래스명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갤러리의 아이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갤러리의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명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A 태그가 있고 얘를 클릭했을 때 별도의 링크로 가야 되지만 우린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빈 링크로 할 거고요. 이거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글씨가 있다고요. 여기 안에 각각의 타이틀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쓰시는 게 좋을걸요? 이걸 카피해서 스크립트에서 만들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좀 전에 40개에서 슬라이스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8개의 항목만 어디에 저장했냐면 지금 여기 이 슬라이스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이 슬라이스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요거는 제이슨 파일에서 보면 지금 요거 하나 여기 안에 있는 모두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요. 요 하나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8개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이 8개가 저장되어 있는 거에서 우리가 타이틀 항목의 요 값을 가져와서 그걸 어디에 넣는 식으로 아까 여기에 들어오게끔 작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자, 그러면 슬라이스 데이터들은 여기에 배열로 되어 있어요. 배열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 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로 들어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줘야 됩니까? 리스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얘들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라는 항목의 값을 가져와서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얘들마다 할 일이 필요하다고요. 배열 안에 요 값들마다 할 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jQuery에서는 요소들마다 할 일이라고 했을 때 리스트마다 할 일이라고 했을 때 보통 jQuery 객체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jQuery 객체로 만든 다음에 걔한테다가 each에서 얘들의 할 일이라는 걸 작성을 했단 말이죠. 이건 jQuery의 문법이고 얘는 jQuery의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일을 할 때의 문법이었고 우린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걸 작성하는 거냐면 제이슨 파일에서 가져온 배열 안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은 아까 이런 식으로 들어왔지만 이것들이 온전하게 jQuery의 객체가 아니라고요. jQuery의 객체화 돼 있어야 얘를 가능한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마다 할 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each 이렇게 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 안에 여기가 배열이 들어오죠. 배열 안에 있는 것들마다 할 일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펑션 해서 얘들마다 할 일 순번을 물고 들어올 거면 아이템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준다고요. 물론 여기 이 each에서도 우리가 순번 가지고 일을 하고 싶으면 i나 idx나 똑같이 이렇게 해서 순번 가지고 일을 여기에서 실제로 할 일에다 작성할 때 얘들 가지고 일을 하려면 이렇게 물고 들어왔던 것처럼 요거는 어디에서의 문법입니까? 얘는 제이슨 파일에서 가져온 아직 오브젝트가 아닌 배열마다 할 일이라고요. 배열의 값마다 할 일이지. 배열의 값마다 할 일.
얘는 jQuery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거에 그 요소들마다 할 일. 얘는 JSON 파일로 되어 있는 여기가 JSON 파일이라고요. JSON 파일에 배열로 되어 있는 배열들 하나하나마다 할 일이라고요. 배열의 값마다 할 일. 자, 그러면 요거대로 요 문법대로 그대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대로 카피합니다. 밑에다 써볼게요. 자, 배열은 누굽니까? 우리가 8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이 슬라이스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8개 저장되어 있는 저 값들마다 할 일이니까 이렇게 쓴다고요.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문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변수명 안에 있는 배열마다 할 일이라고요. 배열들마다 할 일. 그 마다마다 인덱스 번호를 물고 들어서 하고 싶으면 idx를 쓰는 거고, 얘들 하나하나 아이템을 구분할 거면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어디에 있으면 돼요? 이 중괄호 안에 있으면 되겠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할 일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해서 볼게요. 자, 8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일단은 얘들 생길 때마다 이게 8번째 안에 있는 것들 요거마다 타이틀을 가져와서 리스트를 만들어 이거마다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들을 어디에다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 전에 예제에서 마찬가지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 아이템 HTML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값을 하나하나 차고차고 저장하겠다고요. 8개를 일단 어디에? 여기에 저장하겠다고요. 아이템의 HTML이라는 거에다가 8개를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얘한테다 8개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 안에다가 일단 하나하나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할 거예요. 리스트 형식 지금 뒤에다 써도 되지만 우리가 엔터를 수십 개 때려도 전혀 얘가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다음에다 해볼게요. 여기에다 어떤 형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리스트 형식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아까 HTML을 만드셨죠? 이거 그대로 카피해 올게요. 아까 HTML에서 리스트 만드셨던 거를 그대로 카피해 오셔서 여기에 넣되,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태그를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얘를 문자와 우리가 불러올 변수로 구분을 하자고요. 뎁스가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잠깐만요. 한 칸 다 들어오지. 자, 여기 HTML에다 자, 어디까지가 지금 변하지 않는 문자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자 변하지 않는 거고, 요것만 각각 가지고 있는 타이틀의 항목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문자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렵게 갈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하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문자니까 문자를 작은 따옴표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줘요. 안에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큰 따옴표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문자니까 다 해서 작은 따옴표 해줍니다. 그리고 얘들이랑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을 하자고요. 요 타이틀은 어디에 있는 거? JSON 파일에서 지금 8개 항목을 똑 떼서 하나하나마다 할 일이라고요. 이 여기 저장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아까 콘솔로 치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요 하나 안에 타이틀이라는 항목 안에 얘라고요. 각각의 이 0번째, 1번째, 2번째는 지금 뭐로 불러 이거 하나를 뭐로 대변해서 가지고 있냐면 아이템으로 우리가 물고 들어가고 했다고요. 여기서 보면 아이템이라고 돼 있고 아이템 하나 안에서 누구? 아이템 하나 안에서 타이틀의 값을 가져와. 요걸 가져와 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 우리가 날씨 API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이죠. JSON 파일 형식에서 temperature min, max 가져왔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변수명 이제 여기서 세미콜론을 찍어야죠. 여기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얘들마다 할 일에서 아이템에는 첫 번째 노드에 오면 이 노드에 오면 여기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A Day in the Life가 어디에 저장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저장돼 있을 거라고요. 두 번째 항목에 와서 또 할 일이니까 두 번째 항목에 와서는 A Hard Day's Night라는 게 어디에 저장돼 있을 거야?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물리치고 얘가 그냥 바뀔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만 작성하고 로드를 해버리면 뭐만 추가되겠어요? 마지막에 있는 이것들 앞에 있던 저장되어 있는 건 다 갈아치우고 마지막 항목에 있는 얘만 저장될 거라고요. 그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요거 아이템 HTML에 있는 걸 하나하나 가져와서 우리가 어디에 저장했다라고 했어요? 위에 빈 엘리먼트를 하나 어디 갔니? 빈 엘리먼트를 만든 적이 없네. 여기에다가 여기 있구나. 빈 엘리먼트 여기에다가 빈 배열에다가 이 8개의 항목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줘야 돼? 8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자, 요 값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밀어 넣겠대? 여기 빈 배열에다 밀어 넣겠대요. 좀 전에 거랑 지금 똑같아요. 좀 전에 거랑 여기에다가 값을 기존의 배열, 빈 배열에다가 밀어 넣는다고요. 밀어 넣는다고요. 뭐를 밀어 넣어요? 얘를 밀어 넣는데 이게 jQuery 객체로 되어 있어야 밀어 넣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jQuery 객체로 되어 있어야 밀어 넣는다라고 했고, 이 항목이 도움 요소여야지만, HTML의 도움 요소여야지만 얘가 순수한 태그의 형식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get 이렇게 한다고요. 첫 번째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1, 2, 3 하면 거기 안에서도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를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가 돌아갈 때마다는 여기 이 아이템 HTML에는 하나뿐이 저장 안 돼 있으니까 0이라고 적는 거라고요. 0. 자, 그럼 이쯤에서 저 get이라는 거와 옆에 숫자가 바뀌는 거였네? 그러면 우리가 요소를 HTML에서 요소를 순번을 이용해서 순번에 상응하는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을 뭐를 알고 있었냐면 EQ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EQ랑 저 get이랑은 뭐가 다른 거냐라는 걸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저장하고 EQ와 EQ도 0번 해서 0번째를 선택하는 거고 get도 이렇게 하면 0번째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EQ랑 얘가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만약에 HTML에 비디오가 있는데 비디오가 여러 개 있대요. 비디오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BIDEO에서 비디오가 여러 개 있을 때에 EQ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만약에 얘를 첫 번째, 지금 비디오가 많은데 그 중에 EQ 0번째를 가져와서 플레이라고 하면 얘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얘한테 요소를 가져와서 이건 돼요. 요소를 선택해와서 여기에다가 CSS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의 색깔을, 테두리를, 크기를 그런 건 되지만 플레이 자체는 안 된다고요. 이 플레이 자체는 누구한테만 작동하는 거냐면 태그의 원래 기능에다가 접속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라고요. 비디오나 오디오나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비디오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EQ가 아니라 get이라고 하고 플레이를 하면 얘는 작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첫 번째를 그러면 선택을 한다라고 하니까 얘가 그러면 얘의 CSS 속성 중에서 위드를 바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CSS의 문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얘는 이렇게 됐을 때 EQ로 가져왔을 때 CSS에 예를 들어서 left 값을 0으로 바꿔 이런 건 작동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EQ는 jQuery의 객체에서 순번을 통해서 jQuery 객체를 선택을 하는 거고 get은 이 요소 자체 HTML 본래의 기능을 컨트롤하려고 얘를 가져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면 jQuery의 문법을 하나도 못 씁니다. jQuery의 문법 중에서 이 CSS니 애니메이트니 그런 거 하나도 못 쓴다고요. 얘에다가 클릭을 하면 할 일 그런 거 못 한다고요. 하지만 EQ를 가져오면 jQuery의 문법을 모두 쓸 수 있어요. 태그 본래 기능 자체를 가져와서 컨트롤하려면 get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걔의 jQuery 메서드를 이용해서 속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EQ로 가져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리스트 형식으로 어디에 저장했죠? 아이템 HTML을
에다가 요거 하나를 저장했고 그거 하나하나마다 들어올 때마다 빈 배열 얘다가 밀어 넣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엘리먼트를 콘솔에 찍어 보자고요. 콘솔 콘솔 로그 엘리먼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 봅시다. 얘들마다 할 일에다가 넣어도 되고 이 밑에 있는 게 보기가 더 편하겠네. 밑에다가 넣을게요. 이러면 8개가 다 찍힐 거니까 다 찍은 다음에 일단 넣어버린 거 마지막에 8개가 들어가 있는 항목만 콘솔에서 찍어볼게요. 요게 누구랑 다른지를 비교하셔야 되냐면 좀 전에 콘솔이 살아있어요. 여기 슬라이스 데이터의 원본 형식으로 제이슨 파일에서 가져와서 배열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원본 형식으로 되어 있던 얘랑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면 이제 HTML 태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얘랑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요. add 아이템 안에 아직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요. F12 눌러보면 자 지금 보면 아까 all data에서 안에 있는 제이슨 파일에 40개를 불러와서 all data에 담았고 거기에서 8개까지만 잘라서 슬라이스 데이터라고 저장을 했고 그 슬라이스 데이터 안에 있는 건 HTML 태그가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가 아이템 HTML이라는 거에다가 만들고 그걸 하나하나 푸시로 빈 배열에다 밀어 넣은 변수명 엘리먼트 안에는 이제 어떻게 저장돼 있어요? li에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다고요. 이거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어보면 li 태그 안에 요 li의 태그 안에 첫 번째 자식으로는 a 태그가 있고 마지막에 자식으로는 얘가 있고 그 안에 값으로는 어딨어? 요거 이런 식으로 돼서 하나의 아이템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값이 텍스트의 컨텐트는 day in the life라고 되어 있고 각각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다고요. 자, 이제 이 누구 안에 엘리먼트 안에 있는 걸 이제 어디에 넣으면 돼요? 이걸 어디에 넣으면 됩니까? 이 리스트에 넣으면 된다고요. 이 리스트가 아까 변수명 뭐에 저장되어 있었습니까? 컨테이너에 저장되어 있었죠? 컨테이너에다가 넣자고요. append를 이용해서 add 아이템이 할 일이에요. 아직도 얘에다가 append를 이용해서 A append B 하면 A의 내용의 뒤에다가 B를 추가하는 거니까 B가 누구예요? 지금 elements라고요. B가 elements라고요. 저장하고 봅니다. 자, 저장하고 보면 열자마자 8개 아이템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열자마자 8개 아이템이 들어왔다고요. 클릭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되나? 지금 얘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세요. 지금 열자마자 add 아이템이 작동해서 8개가 나왔다고요. 클릭하면 추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항목을 잘 보세요. 여기 다음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개였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추가한 거의 아이템을 보면 A Day in the Life가 똑같은 게 또 들어온다고요. 지금 우리가 작성을 어떻게 해놨냐면 무조건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를 all data에서 첫 번째부터 8번까지 잘라서 엘리먼트에 담았고 그 엘리먼트를 append를 이용해서 리스트에 넣어주라고 했다고요. 클릭할 때마다 계속 같은 놈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새로 고침할 때 지금 시작이 어디에요? A Day in the Life 시작 All Together Now가 끝이라고요. 그런데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에 All Together Now가 있고 얘가 시작 끝이라고요. 추가를 하면 또 똑같이 얘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온다고요. 우리가 클릭할 때 어느 함수가 작동하죠? add item이라는 함수가 작동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위에서 아까 보면 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누가 작동해? add item이 작동한다고요. add item이 하는 일은 뭡니까? all data 안에서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몇 번째부터 0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8번째까지 해서 8번째 앞까지라고 해서 8개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담았고 그거를 HTML 태그로 바꿨고 HTML 태그가 엘리먼트 저장돼 있고 엘리먼트를 다시 컨테이너 여기다 저장을 해서 어쨌든 여기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0번째부터 8번째까지만 계속 블록이 돼 있다고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얘가 시작하자마자 되고 있고 지금 0번째부터 7개까지 즉 8개의 항목이 8개 항목이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슬라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슬라이스를 0번째부터 몇이라고 했습니까? 0번째부터 8이라고 해서 8개가 나오고 있다고요. 0, 1, 2, 3, 4, 5, 6, 7까지 해서 8개 열자마자 클릭하면 또 누가 작동해? 얘가 작동한다고요. 아니죠.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몇 번째까지 나와 있다고? 0부터 7번째까지가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8개가 됐다고. 그 다음에는 클릭을 하면 얘가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를 다시 잘라서 슬라이스 데이터에다 저장을 해드는 겁니까? 이게 몇이 바뀌어야 되냐고. 애드 아이템 할 때마다 얘가 계속 이 0번째, 8번째 불러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몇으로 바뀌어야 돼? 8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얘는 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8개 얘가 16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클릭할 때마다 이게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기가 또 몇 번째부터 16번째부터 몇 가지 가야 돼? 또 여기에다가 8개를 더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야 뒤에 걸 계속 불러오죠. 자, 이걸 어떻게 만들어 주냐고요. 지금 얘가 0이고 8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스크래트로 가볼게요. 이 숫자가 그냥 고정값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와보면 얘가 0이고 얘가 8인데 이 add 아이템이 작동하면 얘가 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얘가 8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값을 맨 처음엔 0이었지만 맨 위에 우리가 변수명 8개였었지만 이 add 아이템이 한번 작동을 하면 add 아이템이 어디서 끝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끝나는데 이 add 아이템이 한번 작동하면 이 added라는 값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저 added라는 값이 added의 값을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요. 몇으로? 얘가 몇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열자마자 added 아이템이 작동을 해서 0번째부터 8개가 추가가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면 8번째부터 16번째까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add 아이템의 값이 몇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몇으로 바뀌어 있다고? 8로 바뀌어 있어야죠. 그래서 8번째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몇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 8로 바뀌어 있어야 되고 또 클릭을 하면 얘가 몇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까? 16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고 또 클릭하면 얘가 24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지금 8개 지금 이렇게 한번 클릭했을 때 8개 열자마자 8개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개 그 다음에는 24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건 이건 개수는 어디 안에 있는 개수와 동일할까요? 요 8개는 누구와 일치할까? 우리가 여기 각각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금 어디에 저장했습니까? 슬라이스 데이터 안에다가 8개의 항목을 저장해 놨다고요. 슬라이스 데이터 안에 개수가 몇 개예요? 8개라고요. 물론 지금 이 8이라는 숫자는 여기 안에 배열의 개수를 구해오는 걸로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초기에 잡은 이 숫자를 잡아도 똑같습니다. 완료본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안에 개수를 구해오라고 돼 있어요. 슬라이스 데이터의 숫자를 가지고 와서 length 했다고요. 배열 안에 개수를 구해오는 건 length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added의 값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8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added의 값은 얘가 돌아갈 때마다 기존에 8이었으면 얘는 몇이어야 됩니까? 기존에 8이었으면 8에다가 8 더해서 16이 돼야 되고 기존에 16이었으면 16에다가 8을 더해서 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기존의 값이 누구예요? 얘가 기존의 값이고 그거에다가 이 값이 계속 더해진다고요.
우리가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해본 적이 있죠. 변수 i는 2였는데 이식 더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이식 더하는 걸 무식하게는 다시 i는 i에다가 2를 더해 라고 했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었다고? i는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i가 누굽니까? i가 얘라고요. 얘에다가 어떻게 하면 플러스는 하고 2가 누구예요? 2가 요거라고요. 8개씩 계속 늘려줘라는 거니까 여기를 뭐로 바꾸면 돼?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요. 그러면 add 아이템이 작동할 때마다 add의 값은 8, 16, 24 이런 식으로 32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까지 됐어요. add가 8씩 늘어나게끔 작성을 해줬고 이 값이 그러면 한 번 돌아간 다음에 이 값이 저 맨 위에서 잡았던 변수니까 이제 이 값이 바뀌어 있다고요. 0에서 8로 바뀌어 있어요. 한 번 클릭하면 이제 이게 몇으로 돼 있어요? 8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몇이어야 됩니까? 얘는 몇이어야 돼요? 아까 메모장에 써드린 거에서 지금 이제 얘가 요 녀석이 add가 8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 옆에는 이거보다 몇 많은 값이 필요해요? 저 add의 값보다 이 add의 8이 저장되어 있고 그거보다 몇? 8 더한 값이 필요하다고요. 8이라는 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지정한 거? 이게 8이잖아요. 그지? 이게 8이라고요. 그러니까 6의 값은 뭐로 바뀌어야 돼? 이제 이거에다가 뭐를 더한 거? 얘를 더한 거라고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기존에 0이면 0부터 8이 되는 거고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얘가 8이 될 거고 8에다가 8을 더한 16번까지를 잘라서 다시 또 슬라이드 데이터에 담는다고요. 더하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제 클릭하면 계속 똑같은 0번째부터 8번째가 아니라 열자마자는 0번째부터 7번째까지 지금 8개 다시 클릭하면 8번째부터 16번째까지 바로 전까지니까 다시 8개 라고 해서 클릭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다고요. 확인을 해볼까요? 그리고 지금 해봤고요. 아까는 클릭했을 때 a day가 여기 또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 클릭을 하면 바뀌었죠? 8번째부터 들어오고 있다고요. 지금 마지막에 마진을 하는 게 지금 CSS가 빠져 있어서 여기가 붙어 있지. 그것만 살짝 수정하면 돼요. 자, 이제 끝에 가면 여기 지금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드 모라는 버튼이 나온다고요. 다 불러와서 돼 있으면 이 로드 모라는 버튼은 사라져야 합니다. 언제? 다 로드하면. 에디드라는 숫자가 어디까지? 지금 여기가 40개가 있어요. 아까 콘솔에 찍어 보니까 맨 처음에 40이 있다고요. 지금 에디드의 값은 맨 처음에 0이었다가 8, 16 이렇게 해가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숫자가 에디드라는 숫자가 어디에 도달하면 저 개수와 같다면 입니다. 근데 인덱스 번호가 지금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덱스 번호 40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0번째부터 해서 개수가 40개 있다라는 거예요. 랭수를 해보면 랭스가 40이라고요. 인덱스 번호로 따지면 마지막에 번호는 몇 번입니까? 39번이라고요. 인덱스 번호로 따지면 39번이고 값으로 따지면 49라고요. 아니 40개라고요. 그러면 add의 값이 뭐보다 작으면 40보다 작으면 끝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add의 점수가 40 이전이라고 한다면 아직 끝까지 안 왔다는 얘기니까 계속 더해줘야 되는 거고 로드 뭐라는 버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 개수와 같아지면 더 많을 수는 없어요. 8개씩 더하니까 많아질 수도 있겠구나. 작성을 해볼게요. 요거에 안에 있는 이 전체 개수보다 all 데이터 안에 있는 개수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계속 늘려주고 있는 이 add의 값이 여기 전체 값에 있는 것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계속 누가 나타나야 돼? 로드모 버튼이 나타나고 아니라고 한다면 사라져야 된다고요. 그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내용을 추가하는 거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작성을 해볼게요. 누가 만약에 요거의 개수보다 올 데이터 안의 개수보다 작성을 해볼게요. add 아이템 안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가될 때마다 지금 끝까지 다 불러온 건가 아닌 건가 if문이 필요하다고요. 이 if문의 조건이 참일 때 할 일, 거짓일 때 할 일이 있다고요. 참이라는 건 added의 값이 이 전체 개수보다 length 작다라고 한다면 누가 얘가 계속 나타나는 거고 로드 모어 버튼이 계속 보이는 거고요. show 아니라고 한다면 끝까지 왔다는 얘기니까 얘를 hide를 걸겠다고요. hide 디스플레이 none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hide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브라우저 확인을 해보면 새로 고침했고요. 클릭 나타나고 있고 끝까지 가면 이제 사라진다고요. 로드모어가 사라졌어요. 되셨습니까? 자, 간단하게 제이슨 파일에서 제목만 불러와서 제목이 더보기가 되는 걸 만들어 봤는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림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림이 나오게 어떻게 할 거냐면 H10에서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는 HTML에 가볼까요? 여기가 제목이 있는데 제목 대신에 그림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고요. 그림 그림이 있고 밑에 타이틀이 있는 걸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fig라고 하고 라고 하고 그 안에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alt에는 이미지의 제목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얘 설명으로는 h3 해서 fig의 caption 이미지의 설명이죠. caption 해서 여기에 각각의 제목이 들어오게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이미지의 경로 요거는 각각의 타이틀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달래요. 스크립트를 수정해서 제목과 그림 밑에 제목이 나오도록 작성을 해 주십시오. 그대로 만들어 달라니까 이거를 그대로 또 카피를 해서 가볼게요. main.js에 가서 아까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붙여넣기 했고요. 그냥 1대1로 다 할게요. 얘 문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문자 여기까지가 문자 더하기 이 뒤에가 여기까지가 또 문자 더하기 뒤에 얘도 문자 따옴표하고 얘도 문자 작은 따옴표로 감싸고 얘도 문자 더하기 뒤에 더하기 조금만 줄일게요. 그 다음에 얘도 문자 더하기 얘도 문자 작은 따옴표 이제 불러올 것들만 넣어 볼게요. 자, 이미지 이 하나하나는 아이템으로 가지고 왔고 아이템 안에 타이틀 아이템 안에 타이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제이슨 파일 안에서 이미지스 안에 썸이니까 이미지스 안에 썸 여기가 이미지 아이템 안에 이미지스 안에 썸 이렇게 가져옵니다. 뒤에 빼먹었네. 얘도 문자
더하기 얘도 문자. 그럼 여기 안 더했네. 더하기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문장 세미콜론. 다운표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작성을 해 주십시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했고요. 검사 좀 해볼게요. 제목이 안 들어오네? 자, 더하기를 빼먹었어요. 네, 쏘리하네.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자, 아이템의 타이틀 해서 더하기 해서 li 형태로 모두 다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볼게요. 제목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얘가 메이슨리로 나오게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메이슨리로 지금 이렇게 나오면 지금도 뭐 나쁘진 않지만 얘가 벽돌처럼 나오지 않잖아요. 벽돌 레이아웃으로 나오는 것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보자고요. 아까 append를 이용해서 하는 예제를 그대로 쓸 거예요. 메이슨리에 가서 일단은 이 누구 갤러리 아이템에다가 메이슨리를 돌리라고 맨 위에 올라가서 작성할게요. 메이슨리 사이트 좀 가주시겠습니까? 메이슨리 사이트에 가볼게요. 메이슨리에서 jQuery 방식에서 구현하는 방법 다시 봅니다. 메이슨리에 와 있어요. 메이슨리 와서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쓸게요. 맨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 넣었고요. 우린 누굽니까? 그게 컨테이너고요. 우린 하나의 아이템이 누구예요? 갤러리 아이템입니다. 갤러리 아이템이라고 클래스명 바꿔주시고 너비는 따로 여서 지정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만 할게요. 왜냐면 CSS에서 너비 지정한 게 있기 때문에 너비 지정하지 않겠다고요. 위에서 이렇게 메이슨리를 일단 돌리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add 아이템 할 때마다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append로 해서 넣어줘야 된다고요. 아까 메이슨리에서 봤을 때 추가로 들어오는 것들이 이렇게 커지면서 들어오는 형식이 있었어요. 그죠? 그 형식을 그대로 쓰자고요. 메이슨리에 다시 가볼게요. 사이트에 가서 메서드에 가볼게요. 위에 메서드에서 appended가 있었어요. appended 여기 adding, removing 할 때 추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8개씩 추가하는 거라고요. 지금 메서드 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메서드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메뉴 중에서 appended를 찾아주세요. 찾으셨습니까? 메이슨리에서 appended 오셨으면 여기 jQuery의 문법 그대로 카피 해서 그걸 어디에 내려올게요. add 아이템이라는 함수가 작동하는 여기에다가 넣겠다고요. 하는데 얘가 우리는 그리드가 아니라 누굽니까? 위에 컨테이너였습니다. 그리드가 아니라 컨테이너였다고요? 저장하고 봅시다. 틀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다 노르되면 할 일도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드 잠깐만요. 콘솔 좀 볼게요. 에러가 있대. 메이슨리가 not a function 로드 자체가 안 돼 있나 봅니다. HTML에 좀 가볼까요? 인덱스 HTML에 보면 메이슨리가 로드가 안 돼 있어요. 메이슨리 로드 좀 할게요. 아까 메이슨리 사이트 열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CDN으로 빌려 오자고요. 다시 홈으로 가볼게요. 홈으로 가서 여기 Getting Started의 HTML 부분을 봅니다. HTML에서 로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CDN 주소를 제공을 안 하는 걸. 그럼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네. 다운로드 좀 할게요. 좀 전 예제에 있지만 그래도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CDN 있군요. 다운로드에 와보니까 CDN 주소가 있어요.
CDN 주소에서 민으로 되어 있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민으로 되어 있는 거 카피해 올게요. 카피해서 HTML의 main.js 바로 위에다가 로드 하십니다. main.js 바로 위에다가 로드를 해주시고 다시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요. 자, 지금 보면 레이아웃이 깨져요. 그쵸? 8개가 로드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다 로드도 안 됐는데 메이슨을 로드 해버리니까 지금 이 꼴이 난다고요. 그러면 add 아이템 할 때에 이미지가 다 로드 된 다음에 메이슨을 돌려라 라고 해줘야 되겠다고요. 그럼 또 뭐가 다운로드 돼 있어야 됩니까? 이미지 로디드라는 게 다운로드가 돼 있어야 돼요. 구글 이미지스 로디드 할게요. 구글에서 이미지 로디드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 다운 받겠습니다. 이미지 로디드 다운로드 할게요. 인스톨 누르면 나오겠지? 여기에 보면 CDN 주소 또 있어요. 이미지 로디드의 CDN 주소를 카피해서 마찬가지 로드 합니다. main.js 위에다가 로드 할게요. 메이슨의 라이브러리 로드 안 돼 있었고 이미지 로디드라는 것도 로드가 안 돼 있었으니까 두 개 다 로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벽돌 레이아웃을 쓸 수가 있겠어요. 두 개 다 로드 해 주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미지가 다 로드되면 할 일 안에다가 메이슨리를 appended해서 돌려라 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좀 전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이미지가 로드되면 할 일이 필요하다고요. 메이슨리 사이트에 가서 그래도 코드를 카피해 오시죠. 사용법 있죠? 여기에 jQuery의 사용법 우측에 jQuery의 사용법 확인합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하라죠.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쓸게요. 맨 위에 거 그대로 카피 스크립트로 가서 add 아이템에서 이걸 막바로 이렇게 돌릴 게 아니라 누구의 이 컨테이너에 우린 얘죠. 컨테이너의 안에 이미지가 다 로드되면 그때 뭐 하라고? 메이슨리를 돌리라고 메이슨리 코드가 그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다 로드되면 할 일 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봅시다. 로드를 하면 추가는 돼 있는데 벽돌 레이아웃으로 안 되는 걸 잠깐만요.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리스트에 플롯이 의미가 없고 li의 너비를 지정한 적이 없네요. 여기 하나의 너비를 지정한 적이 없어요. 이건 CSS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까 jQuery에서 할 수도 있겠어요. 요소 하나의 너비를 좀 살펴보고요. 그거 너비대로 270 정도의 너비가 있군요. 이게 어디까지의 너비니? 200, 네. 다 해서 패딩까지 다 포함해서 270이니까 jQuery에 가서 아까 메이슨리의 위드를 지정하는 항목이 있었죠. 여기에서 메이슨리에서 아까 컬럼의 위드가 있었어요. 이걸 지정하겠습니다. 컬럼의 위드 270 지정할게요. 옵션 하나 들었으니까 콤마 꼭 찍어 주셔야 되겠고요. 위에 가서 컬럼의 너비를 270이라고 지정하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뭐냐? 잠깐만요. 자, CSS로 오셔서요. CSS로 오셔서
아이템의 이 간격을 지금 마진 탑이 있었고 마진 라이트가 있었는데 걔를 뺄게요. 지금 제가 칼같이 계산을 한 게 아니라서 여기에서 마진 탑도 빼주세요. 대신 그럼 간격은 어떻게 만들 거냐? J콜에서 만들 겁니다. J콜에서 커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커터가 이건가? 커터에 20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커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위아래 마진은 다시 한번 마진 탑은 살려볼게요. 네, 마진 탑은 살려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CSS에서 마진 탑은 살려 주시고요. jQuery main.js에 와서는 여기에 지금 플롯 없앴고 마진 오른쪽도 없앴어요. 오른쪽에 있던 마진 때문에 얘가 계산이 헝클어지니까 마진은 위만 주는 걸로 하시고요. main.js 와서는 간격과 커터 간격을 20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보기가 완료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얘들마다 너비를 칼같이 계산해서 부모의 너비를 잡아 줬으면 돼요. 여기에서 요거 하나하나 270에 오른쪽에 마진 40까지 해서 칼같이 계산한 다음에 누구의 너비를 얘를 감싸고 있던 부모의 너비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이 기본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클릭하면 나오고 클릭하면 더보기가 되는 걸 다 로드하면 로드모의 버튼이 사라지는 것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